박수로 시작합니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이 아셨겠듯이 어제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실망과 의아함과 실망이 적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사자로서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향후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꼴이라 생각해서 어제 밤새도록 새벽 4시 정도 일어나서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재출발한다라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준비한 화면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는 된다라는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대선이 오늘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선거운동이 끝나고 3월 9일 결과가 나오고 기호 1번이 될지 기호 2번이 될지 또 그에 다른 변수가 있을지 아무도 제 스스로가 어제 저녁 시간 1분을 남겨놓고 마포가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상황을 갖다 짚어보면서 아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12월 3일 날 기획을 했습니다. 18년 전에 내자리 수도권을 접고 보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의 우려가 너무 늦게 등장했다는 것이 추정을 이뤘습니다. 대선이라는 것이 당장 선거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 충분치 않은 것에 대한 우려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어제 등록 전까지 저는 국가원로회의에 몇 분의 연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전 장관님 겸 안기부장을 역임했던 권영의 안기부장, 또 국가원로회의에 한 분이었던 전 국무총리 황교안 총리와 같은 국가원로회의에서 국가의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자문역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의 예방권은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 말씀은 등록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주였습니다. 보수가 단합이 되지 보수가 분열되는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의도치 않게 좌파 정권에 다시 빌미를 주게 된다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섞인 그런 의미를 강하게 전달을 듣게 됩니다. 내심 보수 대연합을 갖다 꿈꾸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국가원로회의의 어른들의 말씀을 전혀 도외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캠프 쪽에 있는 좋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의 방문을 또 받게 됩니다. 동일하게 반환한 공로를 굳이 하나 말아달라 이런 취지의 권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지워지죠. 두 번째는 후원회를 우리 불교법인 사문에 주도해서 훌륭한 분들로 후원회를 결성을 하는데 국내 그 선거법의 제한 때문에 이 후원회 결성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정당 명의로 이제 후원회 결성을 해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이 진퇴양난의 최근 시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으로 해가지고
후원회를 결성하는 것이 이제 임의적으로 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명으로 후원회를 결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선택한 당이 한 당에서 우여곡절을 통해가지고 당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간을 많이 까먹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신당이라고 하는 당을 하게 됐지만 이미 상당한 시간을 소비한 그런 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선에 대한 준비 부족이 주변에 많은 뜻있는 분들로부터의 우려와 지적을 받게 됩니다.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해외에서 활동을 하면서 미국 이제 자금과 관련된 일들을 했는데 호주에 있는 ANZ은행에 옮겨놨던 1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011억 상당의 자금, 그 다음에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에 옮겨놨던 약 2빌리언, 단화로 약 2조 6천억 정도, 커머니스 뱅크에 있었던 150만 미국 달러, 이 자금들이 연이어서 자금 관련 사람들이 이제 동결이 됩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귀국하기 직전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HSBC 홍콩에 약 한화리 650억 상당의 이제 자금이 들어와서 국내로 이제 이전을 추진했습니다만 그것 또한 여의치 않았습니다. 한국의 그 금융 시스템의 낙후성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자금이 흘러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오로지 이제 TT 베이스라고 해서 텔레그래픽 트랜스퍼링, 현찰 송금 방식만 받아들이는 통에 제가 다루고 있는 많은 자금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 중에 스위프트 GPI 세미 오토 방식으로만 자금이 이제 플레이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그 금융 시스템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래서 자금을 확보를 해놓고서도 대를 묶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내 은행을 통해서 유입을 했던 약 1,000억 상당의 자금 또한 공감원과 그 위에 자금을 담당하는 경제부처에서 상당 기간을 묶어둠으로써 자금의 수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약 5천억 상당의 양도성 예금 증서를 확보를 해서 이것을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만 워낙 액면가가 커서 이 자금의 현금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금 수급의 차질을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외적으로 제가 관련하고 있는 분야들이 좀 특이한 금융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액의 펀드, 해외 펀드를 취급하는 것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외자 관련된 불신과 의혹들이 내외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후원과 이런 것들이 좀 주저하는 상황들이 많이 주변에서 관측이 됐습니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정치 척발을 이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이걸 타야 되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약 5천 명 정도의 후원자를 내줬습니다. 국내 보복에서. 그래서 항상 이제 정당을 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들의 대부분이 페이퍼 정당이라고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당명만 걸어놓고 몇몇 되지 않는,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금품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까지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척발을 잘못 디디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캠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외인 무당들에 의해서 구성되다 보니까 아주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이 가동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과거 질서를 돌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목표와 방향이 변동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구하고 또 도탄에 빠진 국민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왔던 모든 것, 이것을 저는 쏟아부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제도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어제까지의 일을 훌훌 풀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를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천수답 정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천수답이라고 하는 건 비가 오면은 농사를 짓고 비가 안 오면은 가뭄이 드는 아주 전형적인 후진적인 농법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은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기도 어렵고 발굴하려고도 하지 않고 패거리 정치로 일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치 자체가 미궁을 헤맬 때가 많고 국민의 민의를 따르지 못하는 패거리 정치로 전락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한국 정치의 선진화,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이 천수답 정치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해외에서 만들어진 풍부한 자금을 기초로 해서 훌륭한 국가적인 인재를 양성해낸다고 하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차제 잘 됐다. 요번에 이것을 한국시민정치대학, 명칭은 아직은 가칭입니다만은 시민정치대학을 설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국가의 인재들을 장기간 동안에 양성을 하겠다라는 것이 제 1차적인 목표를 삼게 됐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 그룹을 양성함으로써 시도 기초단위서부터 시작해서 곧 있게 되는 6.1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출마를 시킬 좋은 우리 제목들을 평소에 발굴하고 우리에게 교육 훈련을 시키는 일을 한치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뜻을 모아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양빈 전 장관을 신진에서 만나면서 양빈 장관에게 제시했던 한반도 마샬 플랜 기금 3,600조가 제 손에 아직 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남북을 함께하는 새로운 한반도 마샬 플랜을 가동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계획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좌우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그저께 만나뵌 황교안 전 총리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심 총장님의 소개로 며칠 전 모처에서 황교안 총리를 만나 뵙게 됐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신가요? 전 대표신가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그 과거 선거도 그런 조짐이 있었지만 이번 대선도 충분히 개표 부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높은 선거입니다. 선거는 국민이 하고 개표는 그들이 하고 전형적인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에서 나오는 개표 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을 때도 몇몇 의원이 인천 무슨 어디 몇 개 지역에 개표 부정 사례를 폭로를 하고 그것을 밝히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중과부정 밝혀내지 못하고 기존의 국민의힘, 국민의당도 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묻혀버렸습니다. 추후에
관련된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무더기 투표, 사자 투표 이와 같은 아주 전형적인 선거 부정 사례가 다수 확인이 됐습니다. 만나 뵀던 황교안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심각성을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3월 9일 날 개표할 때 그 개표 부정을 막기 위해서 전자 개표기를 방지하고 수개표를 하자고 하는 그런 주장을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이 개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개표 감시단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당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개표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재자 투표,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거의 100% 개표 부정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교안 총리님과 이 개표 부정에 대한 연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방안 추진, 내용 CT 사업에 투입되는 약 650조 상당의 자금 투입과 그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는 차질 없이 예정대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외 투자 지원을 본격 전개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수많은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아우성은 지상제사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통입니다.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그런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가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이 국제금융펀드 조직관리위원회 같이 그런 것을 결성해서 어떻게 하면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갖다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중소기업의 그 높은 대출의 문턱을 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실질적인 그런 국제금융펀드 운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제시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널드 트럼프의 방안도 예정대로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선과는 무관하게 제가 처음부터 가졌던 일정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투 히어로 다큐 제작 또한 예정대로 그대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은 그대로 계속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수연합을 규합하는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는 법적으로는 국민참여신당의 공동대표이자 총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참여신당의 박정원 대표와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지금 현재 보수 대연합에 기차해서 함께 뭉치자, 그리고 필요하면 새로운 당을 창당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부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칭 한국국민중심당 창당을 보수 대연합의 깃발 아래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우리들의 강력한 우군 대한당의 관계자, 총재님을 표현해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밀도 있는 그런 협의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어쨌든 보수의 대연합과 규합을 통해서 좌파 정권이 연장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인 그런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 운동의 중심에 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좌우의 진영 논리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진 이 대한민국의 민심, 지역적인 이런 분열을 막기 위해서 국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띵크탱크, 우리가 보수연합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좌파 운동권에 의해서 진행된 아주 치밀한 그 전략에 비하면
우파는 전략이 너무 미미하거나 또는 즉흥적인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입법부, 사법, 행정, 언론, 노조, 학계,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한국의 우리 세력 내부에서 이 한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빨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좌파 이데올로기에 경도돼서 누가 향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측면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자생공산주의 세력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전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파의 적절한 띵크탱크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패널 토의를 통해서 각종 학술 세미나 또 사회 무브먼트 통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태우기 힘들고 그냥 그런 기능을 수행할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칭 코스모폴리탄 시민 정치대학입니다. 명칭은 아직 가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취지는 이렇습니다. 깨어있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고 참여민주주의에 깨어있는 시민을 통해서 민주주의 정치의 참뜻을 실현하고 대중의 정치적인 분출 욕구를 충족하며 가장 핵심적으로는 미래의 정치 엘리트들을 키워내는 이런 설립 취지를 갖고 시민정치대학을 당 직속 기구로 이것을 진행하고 합니다. 정치대학 구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마스시타 정경숙이라고 해서 일본은 이미 민간기업에 의해서 우수한 정치, 예비 정치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가 선진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민간기업 차원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대략 각 대학의 정치대학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로 그냥 인맥 넓히는 정도의 기능밖에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정치 엘리트 사관학교 이것을 저는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사장, 총장과 부총장, 자문교수단 이렇게 해서 쭉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현재 현존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 시민들의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정부, 시민국회, 시민법원을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국민 참여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미래 엘리트 정치인 육성을 위해서 이른바 코리아 옥민관 아카데미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시민정부의 경우는 각 부처별로 시민장관제, 지자체별 시민도지사, 실질적인 도지사가 아닙니다. 시민도지사를 우리가 키워내자는 겁니다. 운수제도 운영을 통해서 실제도권 정부와 그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각종 정책에 대해서 건설적인 비판 기능을 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이 시스템을 한번 우리가 운영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정부 시행 정책과 제도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안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5년 후에 새로운 정부를 수권할 수 있는 그 수권 섀도우 가버먼트를 태동시키겠다는 겁니다. 현장 중심의 제도 개혁, 규제 철폐를 유도하고 가장 중요한 예비 정치 엘리트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 국회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시민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 또한 예비 엘리트 정치인들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가동이 될 것입니다. 시민 검사, 시민 법관, 대신원 선출을 통해서 국민적인 관심 사건에 대해서 국민 참여 재판을 실시해서 여론을 이끄는 그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모닝날 아카데미 경우 훌륭한 예비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일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태부적인 이 윤리의식의 마비, 사회 윤리의식의 마비는 심각합니다. 대통령, 이번에도 대통령 후보로 일본을 가고 나오신 분 같은 경우는 차마 얘기하기가 창피할 정도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의 윤리 자체가 저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후보의 등장을 국민들이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국격과도 문제가 되고 우리들의 국가의 미래와도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예비 정치인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교육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불량 정치인들, 불량 지도자들이 탄생 자체를 아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국 대토론회를 개최를 할 생각입니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 시국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정치 문화 혁신을 유도하고 국민적인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토론회 광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 종주 국토 대장정, 이른바 남북 연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재외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현실 정치, 사이버 공간상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국제적인 유대 관계 형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저희 도전 캠프에 참여한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국토 종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편성을 해서 정체되지 않은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일이라고 하는 대선 기간 동안에 우리가 소모해야 될 에너지, 이 에너지를 갖다가 한 템포 늦게 이런 분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활동, 다시 말해서 시민 열린음악회, 또 전시회 같은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그 캠프에서 원래 다양한 문화 행사를 위해서 토탈 연출을 담당하신 이희안 교수가 합류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주 놀라운 문화 광고 콘텐츠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그래서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12월 23일 날 연세대학 100주년 기념관에서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음악대학 교수들과 같이 차상위 계층, 어려운 소외 계층들을 위해서 노래로 이제 재능 기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문화 재능 기부 활동을 갖다가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문화적인 감성을 독소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순회하는 민주 대자보 경연대회 같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주 대자보 토론 광장을 개최하겠습니다. 제가 모교인 서울대학을 이번에 등록 전에 좀 다녀왔습니다. 대학의 분위기를 좀 알면서 과거와는 달리 대학들도 이렇게 의식화 운동권 학생들이 장악한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굉장히 의식이 선진화되어 있더라고요. 대자보의 내용을 보면 아주 실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라나는 대학생들, 미래의 우리 세대를 갖다 안고 나갈 많은 대학생들과 이런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대학을 순회하는 이런 민주 대자보 토론 광장을 개최해서 학생회와 연계한 다양한 참여 민주주의 시민화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현장 24시 프로그램은 민주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배우는 그런 자리를 당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 창출이 지금 우리 사회의 대세이자 가장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대상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공연불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억울한 사연을 담은 많은 민초들의 이야기를 공개하고 시민 감찰 활동을 통해서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이리오노라 국민신문고 제도를 온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이른바 우리 사회의 경제의 등뼈라고 볼 수 있는 40, 50세대들이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한 번 사고를 하다가 망가지면 신용불량자가 돼서 모든 것이 막히는 이런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유용한, 아주 든든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카드도 발급을 못 받고 모든 것이 중지가 돼서 지금 우리 사회에 휴면 인력이 되어 있는 분들이 한국 사회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이런 패자부활전 프로그램을 저는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약자나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 대상으로 한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소상공인과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인큐베이팅 사업을 연계해서 주도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했던 대로 세계를 무대에서 뛰었던 당사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이 반쪽 이 한국이 좁은 땅덩어리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인과의 대화,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과의 교류의 장을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에게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그 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아주 화급합니다. 요번에 캠프를 스타트하면서 이미 이른바 확장된 영토사 몽고의 한반도 면적의 1.8배가 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합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약 3천조 상당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수입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머물렀던 호주의 경우도 우리나라 면적이 약 78배 정도 됩니다. 그저께 그 화상회의를 통해서 피터 수상과 노던 테리토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우리 노자님을 통해서 대화를 나눠서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Hello, I'm Korean 이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세계인과 교류하고 우리들의 관심사항을 해외로 확산시키는 확장된 영토 사업,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요 국민적인 관심 사건에 대해서 국민 참여 재판 제도, 이것을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국민적인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이것을 추진해 나갈 이런 주체는 여러분들과 합의를 해서 좋은 추진치를 갖다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은 많은 다양한 탤런트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더구나 여성 인력은 거의 70%, 80%가 유교 인력입니다. 어렵게 같이 경쟁적으로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한국 사회의 이런 고루한 분위기,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기회가 많이 봉쇄되어 있습니다. 설령 나갔다 할지라도, 사회 진출했다 할지라도 차별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길을 못 피고 그냥 집에서 육아에 그냥 갇혀버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국민 속에 내재 있는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갖고 있는 다양한 이 탤런트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네이버나 인터넷 매체, 언론 매체, SNS를 통해 가지고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파격적으로 시상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각각 지난번에 미스터 트로트인가요? TV조선에서 했던 게 노래 부르는 거 하나만 가지고 아주 폭발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보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단순히 노래 부르는 거에 그치지 말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을 잘 쓰는 사람, 뭘 잘 만드는 사람은 잘 만드는 대로 뭐 탤런트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잠재해 있는 국민들 속에 잠재해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분출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준다면은 침체되어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끌어올릴 수 있고 이 각각 국민 각각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다양한 그런 좋은 인센티브 제도를 우리가 활용해서 이런 좋은 기회를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장기나 장점 발굴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1636 사랑해요 김희천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또 뭐였죠? 하나가? 네? 예. 저는 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폭발적인 경쟁력을 갖습니다. 우리만 정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 사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인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접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차제에 1636 프로그램 또 뭐라고 그랬죠? 유플레스 이 프로그램을 전 세계 각국에 한번 보급하는 그런 전진기지 역할을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약 160개국 정도하고 네트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개발하신 1636 프로그램이나 유플레스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은 언어만 전환이 되면요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프로그램입니다. 프랑스도 1636 누르고 I love 마크롱 하면 마크롱에다 쫙 나오면 안 쓰겠어요? 전 세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 이 선거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파워풀한 툴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걸 쭉 진행하면서 야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리를 놓아서 대만으로도 수출하고 뭐 어쨌든 미국으로도 수출하고 하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작업을 이번에 제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또 프로그램 개발자가 갖고 있는 좋은 노하우 이것을 결합해서 해외 진출에 제가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아주 파워풀한 무기입니다. 여태까지 지금 그걸 하셨나요? 해외 프로그램 수출하신 적이 있나요? 아직 없으신가요? 제가 앞장서 드릴게요. 그 대신 인센티브 좀 주세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비용이 수반됩니다. 저 자신이 조성하는 비용도 물론 capture를 해서 지원할 것입니다만 그것은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코스모폴리탄 시민정치대학 입학자 대상으로 한 유료 회원 운동이나 온라인 유료 회원, 각종 행사 시에 개인, 기업, 기관의 참조,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민주정치를 열망하는 각 기업과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이 이것은 우리 상원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으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정치 컨설팅 업무로 아울러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제 그동안 나왔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좀 자질이 부족한 분들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따뜻한 이미지를 가졌었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을 해서 대통령이 되고요.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와 실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상대방이었던 조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고 나서 백악관 자기 문을 팍 차고 나면서 슈트 저런 자가 무슨 한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네 마디를 질렀다는 게 외교 뭐라고 하나 외교 비사 이렇게 실제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사실은 자질이 안 돼, 인성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국가 최고 지도자 교육훈련, 아까도 말씀드렸던 목민관 아카데미에서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목민관 아카데미는
국문과 영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국제 리더십 과정을 개설해가지고 해외 정치 예비 지도자들도 우리가 양성을 해내는 우리 자체가 민주주의의 메카가 되는 그런 한번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를 꿈꾸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학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교육기관을 이런 정도 갖고 전에 재단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보상하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최고 지도자 과정에서 교육 커리큘럼조차 다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세 가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국가학에 대한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르는, 지난번에 그 천안함 사건 났을 때 혹심이 됐는데 청와대에 보고하니까 그 당시 MB가 대통령이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거죠. 대통령이 말 한마디, 결정하는 판단 하나가 운명을 좌우하는데 그때 그냥 주저주저 하다가 우리만 깨지고 말이에요. 그때 그냥 즉각적인 반응을 하거나 했으면 뭔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 국가 최고 지도자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갖고 국가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대로 국제관계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다 깡통들이야. 무슨 빵 장사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뭐 하다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들어 올라가게 되면 그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수행을 못하는 겁니다. 더더구나 가장 인성의 기초가 되는 인문교육, 이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샹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쪽팔림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자의 덕목과 자질에 대해서 철저한 인문교육을 이 과정에서 시키려고 합니다. 최고의 명강사, 세계적인 강사, 좋은 스님, 훌륭한 스님, 좋은 목사님, 이런 인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이분들에게 이런 양성을 하는 인지적 영역, 지도자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그리고 가치관과 태도, 실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무식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분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덕과 위민 정신을 가리키고 휴머니즘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피라미드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피라미드입니다. 국가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지도자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국가의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이게 이제 엉망진창,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른바 영어로 primary interest는 국방과 외교, 남북관계, 경제 정책에 이르는 국가의 존망과 관련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거의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무슨 인권 변호사 안내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는 푸짓거리는 거예요. 지식이 없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저렇게 북한에 대해서 솔솔 기고 저자세절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영역에 대한 이 인지 상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치 과정과 선거, 의회와 검찰, 법원의 개혁 같은 것은 사실 국가의 우선순위에 보면 세컨더리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내내 정치 개혁한다고 난리쳤잖아요. 온 나라가 이거 가지고 그냥 난리치고 결국 공수처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국가의 프라이머리 인터레스트 영역이 아닙니다. 그 국가의 조직이 운영되는 데의 영역이 있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가장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5년 동안 콩가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와 문화체육, 여성과 청소년 교육 분야 같은 경우는 이 서드, 베이직 인터레스트, 이게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교육 또는 인지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권력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엉망진창 5분전이 돼요.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사강과의 관계, 중남미 관계,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기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신문이라는 곳에 한 26차례에 걸쳐서 한반도의 문제, 또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쭉 정리해서 기고를 했습니다. 저는 국가 지도자 과정의 주요 교육훈련 커리큘럼을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내용을 쫙 해서 과목별로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각각에 맞는 훌륭한 강사나 훌륭한 외부 인사들을 초빙해서 이런 것들을 덕목을 가리키는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국가 지도자가 탄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되고 자살을 하고 그냥 건정사가 꼼돈 속으로 빠지고 하는 사례를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커리큘럼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다른 내용들은 워낙 이제 자세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세부적인 분야까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을 갖다 짚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12월 3일 날 교육을 했습니다. 18년간의 내자인 수술공을 접고 보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의 우려가 너무 늦게 등장했다라는 것이 추정을 이뤘습니다. 대선이라는 것이 반장선거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 충분히 상하고 이것에 대한 우려들이 대부분 대선과는 무관하게 제가 처음부터 가졌던 일정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투 히어로 다큐 제작 또한 예정된 그대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은 그대로 계속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수한 대한당의 관계자, 총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밀도 있는 그런 협의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어쨌든 보수의 대연합과 규합을 통해서 좌파 정권이 연장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인 그런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 운동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좌우의 진영 논리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진 이 대한민국의 민심, 지역적인 이런 분열을 막기 위해서 국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띵크탱크, 우리가 보수 연합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좌파 운동권에 의해서 진행된 아주 치밀한 전략에 비하면 우파는 전략이 너무 미미하거나 또는 즉흥적인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입법부, 사법, 행정, 언론, 노조, 학계,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한국의 우리 세력 내부에서 이 한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빨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좌파 이데올로기에 경도돼서 누가 향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측면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자생 공산주의 세력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전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파의 적절한 띵크탱크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패널 토의를 통해서 각종 학술 세미나 또 사회 무브먼트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태극기 흔들고 그냥 모여서 소리친다고 대한민국의 방향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전체적인 주변 상황을 분석하고 세계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제가 현재 개인 연구소입니다만 한국의정 반전 연구소를 좀 더 당의 공식적인 띵크탱크로 격상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다양한 인재들을 충원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단기간적인 유튜브 활동이 아니라 보다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유튜브 활동 이것을 계속적으로 전개해서 비록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는 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른바 웹3의 바탕을 둔 새로운 세계의 창출, 우리 박만수 특보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앞으로 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좀 더 그 컨셉을 갖다가 좀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디지털 시대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사회의 업그레이드의 리더로서 이 웹 3.0의 기초를 둔 많은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같이 함께 우리 박만수 특보님과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해외 활동을 통해서 축적되어 있는 다양한 그런 자금을 기초로 해서 공익재단인 제 이름을 딴 KYC 파운데이션이 시드니에서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규모가 큰 사회 공익단체로 이것을 키워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제가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